지저분한 매물 정보. 깔끔하게 정리된 매물 정보를 한눈에. 부동산 매물 정보의 혁명, 알키오스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네, 알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마케팅 상강, 컴퓨터 단축키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부동산 마케팅에 투자하는 시간을 저희가 줄일 필요가 있는데요. 그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컴퓨터 단축키 활용법과 인터넷을 활용할 때 빠르게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 단축키를 활용한 빠른 컴퓨터 활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우리가 탐색키 창, 바탕화면에 보면 내 PC라는 내 컴퓨터 이러한 아이콘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탐색키 창이라고 합니다. 이 탐색키 창을 열 때 단축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좌판 왼쪽 하단에 로고라는 모양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 로고를 누르시고 영어로 된 E라는 부분을 동시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축키를 활용할 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에 부르는 그 키는 누르고 있는 것이고요.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 키를 누르고 손을 같이 동시에 띄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고 플러스 2라는 단축키를 활용할 때는 로고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영어를 2를 누르고 손을 동시에 띄게 되면 액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예를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로고 플러스 2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런 탐색키 창이 바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탕화면으로 나갈 필요가 없이요. 이렇게 바로 단축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열거나 닫거나 액션을 할 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단축키라고 합니다. 탐색키 창을 열 때는 로고 누르고 영어 2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바탕화면으로 나가는 키인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로고 누르고 바로 D입니다. 자, 이 로고 D는요, 우리가 이제 보통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실행하다 보면 멀티 창이 열리게 되죠. 예를 들면 뭐 인터넷 창이 열린 상태에서 파워포인트 창도 열리고 다른 프로그램도 열려 있고,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빠르게 바탕화면으로 이동을 할 때 주로 단축키를 쓰지 않게 되면 하나하나를 창을 다 내려서 작업 표시줄로 다 밑으로 내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바탕화면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현재 있는 창을 한 번에 바탕화면으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로고 누르고 D를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한 번에 첫 바탕화면으로 나가게 되고요.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나갔다고 해서 지금 열렸던 프로그램이 닫히는 게 아니라 전체 열려있는 프로그램을 다 작업 표시줄로 최소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로고 플러스 D를 누르면 다시 원 상태로 다시 복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축키는요, 파일 검색하기입니다. 보통 이제 컴퓨터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파일을 저장했거나 아니면 작성을 해놨는데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일이 내 컴퓨터에 있는 문서를 다 찾아서 확인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고 플러스 F입니다. 네, D 바로 옆에 있는 F죠. 그래서 로고 플러스 F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검색창이 열리게 되고요. 이 검색창에서 이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면 여기 입력창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파일 이름을 알고 계시다면 파일 이름을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파일 이름을 모르신다면 그 확장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글 파일을 예를 들어서 작성을 했는데 파일명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글의 확장자는 뭐죠?
HWP죠. 그러면 여기다가 HWP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HWP 한글로 된 파일들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내가 파워포인트 파일을 작성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 자, 파워포인트 파일의 확장자는 PPTX죠. PPTX. 검색하시면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는 경우 이 목록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파일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로고 플러스 F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버전은 윈도우 7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컴퓨터는 윈도우 8 또는 윈도우 10을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예,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고 플러스 F를 누르면 지금 보이는 화면과는 다르지만 오른쪽 상단에 오른쪽 화면에 검색창이 뜨고요.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입력하신 파일들을 왼쪽에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부가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면요. 한글 파일은 HWP 확장자가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는 PPTX. 그 다음에 이 파워포인트는요, 버전에 따라서 조금 확장자가 틀려지는데 오피스 2010 이전에 나온 그런 파워포인트 파일은 PPT라는 이름으로 확장자가 들어가고요. 2010 버전 이상의 버전에서는 확장자가 PPTX라고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엑셀 파일도 2010 이전에 만든 프로그램에서는 XLS라고 나오고요. 2010 이상의 버전에서는 XLSX라고 나오고요. 또 그림 파일, 확장자는 JPG, PNG,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죠. 자, 여기서 이제 이 확장자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런 확장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확장자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사진을 하나 찍으면 굳이 그 사진을 JPG, PNG, PSD, BMP 여러 가지 파일명들이 확장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 그냥 하나의 확장자를 통일을 해놓으면 굉장히 편리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좀 쉽게 드리면 자동차를 비유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 소나타 뭐 여러 가지 세단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달차도 있고 차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왜 차를 하나의 종류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여러 종류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쓰임새에 따라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그림 파일 동안 그림 파일도 똑같이 어떤 파일은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뜰 수 있도록 용량이 가벼운 반면 또 어떤 파일은 용량이 굉장히 무거운 대신 해상도가 높은 그런 그림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확장자라는 것은 그 똑같은 그림 파일에서도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같은 그림 파일이지만 고유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확장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로고 플러스 파저 브레이크라는 버튼인데요. 주로 보통 이렇게 키패드 좌판 오른쪽 상단에 파저 브레이크라는 버튼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요, 이 파저 브레이크라는 버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노트북은 좌판이 굉장히 작죠. 노트북 크기가 작다 보니까 주로 이제 빠져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시작에서 제어판에 들어가서 시스템을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 컴퓨터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은요, 시스템 등록 정보를 보는 버튼인데요. 자, 시작 버튼을 누르고요. 제어판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화면이 보이시게 됩니다. 근데 이 화면은 여러분이 기초가 없는 분들이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항목을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보기 기준을요, 범주가 아니라 작은 아이콘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요,
제어판에 있는 모든 목록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잘 살펴보시면 시스템이라는 이러한 부분이 보이시게 됩니다. 자, 이 시스템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요. 지금처럼 내 컴퓨터에 대한 정보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윈도우 버전이 윈도우 7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등급, 요거는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 항목별 점수를 체크한 건데요. 이 체험 지수가 높을수록 여러분 컴퓨터가 사양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서, 여러분 컴퓨터의 뇌와 같은 구조죠. 그래서 이 CPU가 높은 컴퓨터가 속도가 빠른 것이고요. 그 다음 메모리나 시스템 종류, 이런 여러분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여기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간 전환하기라는 단축키인데요. 요거는 이제 로고가 아니라 Alt 플러스 탭 버튼입니다. 이 Alt 탭을 누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뜨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기존의 단축키 사용하던 방법과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그램을 2개를 띄워놨다, 3개가 있다. 그러면 Alt 누른 상태에서 탭만 한 번 누르시게 되면요. 열려있는 창들을 하나씩 이동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lt 누르고 탭을 누르면 현재 열려있는 3개의 창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Alt는 누른 상태에서 탭 버튼만 다시 눌러주면 이렇게 이동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가서 손을 띄게 되면 그 항목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Alt를 누른 상태에서 탭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열려있는 프로그램이나 창을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 근데 Alt 플러스 탭을 누른 다음에 다시 Alt 탭만 한 번 딱 누르게 되면요. 열려있는 창끼리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왜냐하면 Alt 탭을 한 번 눌렀을 때는 현재 열려있는 창이 실행되기 바로 전에 열었던 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보여줬는데 여기서 Alt 탭을 누르면 B를 실행하기 전 A 창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Alt 탭을 누르면 A를 보여주기 전 열려있던 B가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lt 탭만 계속 짧게 누르시게 되면요. 열려있는 2개의 창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주로 어떨 때 많이 활용을 하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기사나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참고를 하면서 써야겠다. 자, 이럴 때 블로그에 글을 쓰다가 기사의 내용이 뭐였지? Alt 탭 누르면 뉴스 기사가 보이는 거고요. 그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다시 Alt 탭을 누르면 다시 블로그 글쓰기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화면들을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작업을 할 때 소요되는 그런 짜투리 시간들을 여러분이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lt F4라는 키인데요. Alt F4는요. 현재 열려있는 창이나 프로그램을 닫을 때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탐색기 창을 열 때 뭘 누른다고 했죠? 로고 플러스 영어 2였죠. 자, 이렇게 로고 플러스 2를 눌러서 자, 탐색기 창이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을 닫고자 할 때 단축키 Alt 플러스 F4를 누르는 거죠. 자, Alt 누르고 F4를 누르면 지금처럼 열려있는 창을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요. 내가 선택한 프로그램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Alt F4를 누를 때 선택한 프로그램이 닫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탐색창을 열었는데 내가 포인트를 준 것은 바탕화면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바탕화면에 대한 액션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시스템 종료라는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lt F4는 내가 열었던 창이나 실행되고 현재 마우스 커서로 실행하고 있는 그 창에 대해서 닫을 때 쓰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Alt F4입니다. 자, 보통 이제 저희 이 윈도우라는 이런 버전이 있는데 운영 체제가 있는데요. 자, 예전에는 이제 XP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윈도우 비스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윈도우 7, 그 다음에 나온 게 윈도우 8,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윈도우 10인데요. 자, 이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여러 가지 윈도우 운영 체제가 있습니다. 이 윈도우 운영 체제는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운영체제가 없이 이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명령어도 다 영어로 줘야 되고 사용하기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폼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이제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버전이 XP부터 이렇게 쭉 변해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화면을 터치할 수 있는, 그래서 터치할 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윈도우 10까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메뉴는요, 파일을 선택할 때 쓰는 메뉴입니다. 컨트롤 A라고 합니다. 컨트롤 A. 자, 예를 들면 제가 탐색기 창을 열고 한번 프로그램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고 플러스 영어 1을 눌러서 이렇게 탐색기 창을 열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문서에 있는 파일들을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 비디오라는 라이브러리에 들어오니까 3개의 파일이 있는데요. 내가 이 3개의 파일을 동시에 한번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 누르고 A를 누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선택된 폴더에는 엷은 파란색이 이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체 선택이 된 거고요. 자, 이 선택을 할 때 마우스로 이 여백을 딱 찍으시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데요.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마우스로 선택을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플레이 TV라는 것과 비디오 샘플이라는 이런 폴더를 2개만 선택하고 싶다. 자, 이랬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 파일을 선택해 주면 다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이와 같이 선택을 해주면요. 그냥 선택하게 되면 비디오 샘플만 선택이 될 건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선택하시면 내가 선택한 파일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여러 개의 파일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기능과는 별도로요, 다른 기능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 이와 같이 사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막이라는 사진부터 등대라는 사진까지의 사진만 선택하고 싶다.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보통 이제 아까 배운 내용대로 하시게 되면 사막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또 단축키를 활용해서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사막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좌판 왼쪽 하단에 보면 Shift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SHIFT. 그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끝사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요. 끝사진을 선택하면 그 중간에 있는 사진이 알아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1부터 10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3부터 8까지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3번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하시고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8번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 3번과 8번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모든 사진들이 다 선택이 되어진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선택할 때는요, 전체 선택하는 방법, 개별적으로 내가 원하는 파일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특정 파일을 선택하고 마지막 파일을 선택해서 그 중간에 있는 모든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컨트롤 A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C인데요. 이 컨트롤 C는 복사를 하는 키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탐색기 창을 이렇게 열은 상태에서 내가 사진에 들어가서 이 사진을 컴퓨터에 있지만 내가 USB나 다른 이동식 디스크나 바탕화면으로 복사를 하고 싶다면,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영어 C를 눌러서 파일을 복사한 다음 바탕화면으로 가서, 자, 이 상태에서 붙여넣기죠. 컨트롤 V입니다.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왼쪽 상단에 제가 복사한 사진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복사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원래 했던 파일, 자, 원래 지금 복사했던 파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바탕화면에 지금처럼 똑같은 키가 똑같은 사진이 하나 더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게 바로 컨트롤 C를 해서 바탕화면으로 이동해서 붙여넣기를 한 그런 효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컨트롤 X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컨트롤 X는요, 이 사진을 선택한 사진을 잘라내기를 해서 아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때 쓰는 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키는요, 컨트롤 X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사진이 흐려지게 되죠. 자, 이게 흐려지게 된 상태는 내가 지금 이 사진을 잘라내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파일을 끌어낸 상태다. 그리고 이제 이동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가서요,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사진이 이동이 되죠. 근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요 사진이 여기에서 바로 빠져나간 거죠. 그쵸? 자, 근데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처럼 창을 적게 띄운 다음에 마우스로 이 사진을 선택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탐색기 창으로 와서 여기서 손을 띄시게 되면요, 이렇게 사진이 이동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복사하는 방법, 얘를 사진을 선택해서 잘라내기를 해서 이동하는 방법, 또 그냥 마우스로 눌러서 이렇게 끌어내서 해당 항목으로 이동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컨트롤 X를 하게 되면 원본 파일을 잘라내기 위해서 딴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있었던 파일에는 이 그림이 없어진다라는 거. 요거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파일을 갖다가 삭제하거나 했을 때 원본에 있던 파일에 있던 사진까지 다 삭제되기 때문에 파일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컨트롤 C, 내가 하나를 더 필요로 할 때는 컨트롤 C를 하는 거고요. 내가 이 파일을 다른 곳으로 아예 이동시킬 때는 컨트롤 X라는 키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복사나 잘라내기 한 파일을 이동해서 마지막에 하는 것은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야지만 그 파일들이 이동이 된다는 거.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붙여넣기 컨트롤 V라는 키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와 같이 단축키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탐색기 창을 열 때는 뭐를 눌러야 됐었죠? 로고 누르고 영어 2 버튼을 눌러야 됐죠. 자, 단축키 누를 때는 어떻게 눌러야 된다고 그랬죠? 앞에 있는 키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 있는 키를 누르고 손을 동시에 띈다. 네, 계속 누르고 있게 되면요, 다른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있는 키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 있는 키를 누르고 동시에 손을 띈다. 자, 탐색기 창을 여는 것은 로고 플러스 영어 2였죠. 자, 창을 닫을 때 쓰는 단축키는 뭐였죠? Alt 누르고 F4. Alt F4를 누르면 현재 선택되어서 열려진 창이 닫히게 된다는 거.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내 컴퓨터의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뭘 눌렀었죠? 로고 플러스 파저 브레이크라는 버튼을 눌렀었고, 만약에 여러분 자판에 키보드에 파저 브레이크라는 버튼이 오른쪽 상단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시작 버튼의 제어판에 들어가셔서 범주를 보기 기준을 작은 아이콘으로 선택한 다음 시스템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 정보가 보여진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lt 탭이죠. 현재 열려있는 창들을 서로 전환했을 때, 바탕화면 나가지 않고 빠르게 전환할 때 쓰는 키가 Alt 플러스 탭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키는 Alt를 앞에 것을 누르고 뒤에 것을 누른 다음 손을 띈다고 했는데, 이 단축키 중에서 이 키만 Alt를 누른 상태에서 탭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파일들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 Alt 탭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Alt 탭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항상 열려있던 창 바로 전에 열었던 창을 누르게 된다. 짧게 누르게 되면 바로 전 창이 열리는 거고, 그 열었던 창에서 다시 Alt 탭을 짧게 누르면 그 전에 열었던 창이 열리는 거고요.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탭 버튼만 누르게 되면 열려있는 모든 창들이 보이게 되고, 그 중에서 내가 열고자 하는 항목을 Alt를 누른 상태에서 탭 버튼만 눌러서 찾아가는 그런 기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선택할 때
자,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내가 열어놓은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전체 선택하는 키가 컨트롤 A를 누르는 게 지금처럼, 자, 컨트롤 A. 자, 이렇게 전체 가는 키가 컨트롤 A라고 그랬고요. 자, 여기에서 파일을 선택할 때 제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개별적으로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부분들을 하나하나 클릭해 주게 되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파일 중에서 일부분만을 빠르게 선택하고 싶을 때는 1번부터 10번 파일이 있으면 2번부터 8번까지만 선택하고 싶다면 2번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하고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8번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그 중간에 있는 파일들이 다 선택이 되어진다고 했고요. 이 파일들을 복사를 할 때는 컨트롤 C고, 잘라내기에서 딴 데를 이동할 때는 컨트롤 X라는 키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하는 지점에서 그 파일을 붙여넣기 할 때는 컨트롤 누르고 V,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그 파일이 이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단축키들이 있는데요. 컨트롤 Z라는 키는요, 어떤 내가 항목을 취소했거나 했을 때, 실행을 했을 때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갈 때 쓰는 키가 컨트롤 Z라는 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분할할 때 쓰는 키입니다. 예를 들면 창이 여러 개가 열려 있는데 그 열려있는 창을 이렇게 하나의 창을 가지고 두 개로 딱딱딱 창을 두 개로 맞춰서 열 때 쓰는 키가 방향키고요. 자, 넘버록이라는 키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데스크탑에서 컴퓨터를 쓰다 보면 자판에서 숫자가 눌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오른쪽 상단에 있는 넘버록이라는 이 키를 누르게 되면 불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그 번호판에서 숫자를 입력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캡슐락이라는 키가 있는데요. 이 캡슐락이라는 키는 대문자, 영어 알파벳을 대문자로 바꾸거나 할 때 쓰는 키가 캡슐락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 활용을 여러분이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보통 하루에도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게 되고 활용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어떻게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4강에서 여러분 다시 모시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부동산, 지저분한 매물 정보,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매물 정보를 한눈에. 원클릭으로 알토마토 홈페이지와 집통 어플리케이션은 물론 알토마토 TV 광고까지. 알키오스코와 TV 연결만으로 바로 사용 가능한 쉽고 간편한 설치. 부동산 매물 정보의 혁명, 알키오스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